우리가 그 댓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댓글이라는 게 뭡니까? 댓글. 특정한 논제가 됐던 아니면 사연이 됐던 관련되는 내용을 뭔가를 여기다 글을 하나 올립니다. 주로 어디에? 인터넷에 올립니다. 뭐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주 많이 활성화된 여자들이 많이 관심 갖는 데는 또 어디입니까? 뭐 미지넷이라든가요? 이런데 요즘 또 SNS도 엄청나게 막 블로그가 됐던 뭐가 됐던 하다못해 선생님의 동영상이든 뭐가 하나 올라가면 요거에 대한 요 밑에 뭐를 답니까? 댓글을 답니다. 자, 그럴 때 요 댓글이 어떤 심리 상태, 댓글 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댓글 다는 사람. 요 글을 올린 사람의 심리 상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어떤 글이 올라가느냐, 이 올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이제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댓글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글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바로 뭐냐면 글 내용이 좀 부정적이야. 좀 부정적입니다. 자, 이 부정적인 거에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이 달리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느냐, 즉 이거를 비난하는 댓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악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좀 부정적인 내용에 악플인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부정적인 내용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아 어떤 경우에는 참 많이 힘들겠구나,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달립니까? 선플이 달리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그래서 선플이 달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부정적인 악플을 다느냐 선플을 다느냐 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요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남자들이 이 부정적인 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갑니다. 대체적으로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사실은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의견에 관련돼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남자인 경우에는 악플을 다는 사람이 남자인 경우에요. 부정적인 거였는데 여기다가 더 안 좋게 다른 사람이 왜 다를까요? 왜? 바로 뭐냐면 요 부정적인 거를 더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요 부정적이에요.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인데 선풀을 답니다. 요 부정적인 것에 선풀을 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부정적이냐? 아니에요. 재밌어요. 요 부정적인 글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왠지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재밌다라고 느껴지게 되니까 다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조금 달라요. 요게 다는 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간에 요 부정적일 때는 악플을 다는 남자인 경우에는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부정적인 내용에 선풀을 다는 사람은 신나고 재밌어요. 지금 이거를 읽는 그 자체가 신나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자, 그런데 만약에 여자예요.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에 굉장히 안 좋은 악플을 단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상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내용에 선풀을 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뭡니까? 진짜 이 부정적인 여기에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로 여기에 위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글이 이렇게 올라가면 댓글 답니까? 댓글 잘 안 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댓글이 대체적으로 잘 안 달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굳이 그냥 내가 여기에 정보를 찾아서 글 읽고 그 자체로 딱 마무리를 짓거든요. 즉 심리 상태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부정적인 것에 댓글을 안 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래란 거는 굉장히 옳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내용에 관련된 글이 올라갑니다. 긍정적인 내용에 글이 올라갔는데 악플을 답니다. 긍정적인 거에. 남자가 악플을 답니다. 왜? 이기려고요.
이것을 자기가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식이 가동됩니다. 긍정적인 것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경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것에 선풀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뭡니까? 그것에 이 긍정적인 내용이 있죠. 이 긍정적인 것에 뭐를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이 사람이 긍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화. 그러니까 경쟁의식이 간다는 얘기는 요거를 이기고 싶어요. 그리고 왠지 뭔가를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자기가 답답해. 그래서 경쟁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안 달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경쟁의식이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런 선풀이 달리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데 악플을 다는 여자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곳에 악플을 다는 여자는 히스테리 반응입니다. 히스테리 반응이야. 짜증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쟁의식이거든. 이것도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히스테리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긍정적인데 선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가 선풀을 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리 상태가 편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안 다는 것과 다는 거에 관련되는 차이를,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글에는 여자들이 심리가 편안하면 댓글 안 답니다. 그런데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댓글을 달게 되거든요. 심리가 아주 좋거나 또는 안 좋거나 이러면 댓글 다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일 때는 그렇게 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일 때는 심리가 편안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왠지 보태고 싶어져요. 그 말이 왠지 보태고 싶어져요. 왜? 더 좋아지려고 하는, 바로 편안한 상태에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히스테리와 질투가 움직이면 이제 이거, 그러니까 댓글을 한번 보세요. 댓글을. 그리고 내가 혹시 어떻게 댓글을 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리가 건강한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댓글로 특히 부정적인 것에 댓글 잘 안 답니다. 나름대로 심리가 편안한 사람. 물론 심리가 좀 편안한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글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글을 많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이 글 올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부정적인 글을 올리느냐 긍정적인 글을 올리냐에 따라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관련돼서. 근데 대체적으로 검색 조회수가 높은 거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굉장히 매우 부정적이거나 거의 혐오주의 개념으로 가면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왜? 거기 가면 신나거든요. 왜? 여기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매우 부정적이거나 또는 뭡니까? 상대방을 인신공격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를 쾌락을 추구라든가 아주 극단화되어 있는 이런 글들을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면서 논리정연하고 긍정적이면서 뭐라고 이러는 데는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와요. 이게 우리가 왜 만들어지냐면 글 하나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심리 상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댓글에 관련되는 심리 상태를 이렇게 보면 어떤 글에 어떤 댓글들이 많으냐를 이렇게 보면은 이 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한번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글 내용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뭘 가냐면은 우리가 가면서 여러분들이 갈 때 짧은 그냥 댓글 하나 다는 것이 타인에게 엄청나게 내 심리 상태를 내보이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이라는 게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 우리가 이 댓글은 주로 이 글을 올리고 인터넷상에다가 글을 올리고 여기다 댓글을 다는 거는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 군중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중심리.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 대세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뭘 주로 요즘은 많이 봅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서 주로 많이 차지를 합니까? 대중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글 올리는 거 하나, 댓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 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엄청난 군중심리를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댓글이 달릴 때 어떠한 심리 상태가 작용하는지,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관련된, 예를 들어 여기서 상처가 작용하고 히스테리가 작용하는 걸로 군중심리가 작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을 히스테리화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의 관점에서,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의 관점에서 한번 이 댓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심리 상태로 적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바로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가 이렇게 되구나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가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지 말고 같이 또 휩쓸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라고, 그래서 요렇게 발표를 하는 거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